오늘은 어떤 한 종목의 주가 흐름을 분석할 때 4가지 종류의 차트를 모두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즉, 주봉 차트, 대변 차트, 61선 차트, 30분봉 차트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변 차트, 즉 대세 변환 차트는 121선과 241선을 이용해 대세 변환점을 찾아내는 차트를 말합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일진파워입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일진파워는 1990년 3월 설립되어 2007년 11월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원래 일진전공이었으나 2008년 일진에너지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이후 2014년 1월 다시 일진파워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일진파워는 발전설비 및 산업플랜트 설비 제조 및 정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주로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전문업체로 하동화력발전소, 일산복합화력, 당진화력 등 현재 가동하고 있는 발전소의 인력이 상주하여 경상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성장 원자력 기자재 제작 산업에도 진출하였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여 원자력 발전 주요 설비, 국산화 및 신규 제작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세계 최초로 연구 제작한 어뢰발사장치 및 수중음향 특성 실험장치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일진파워는 그 외에도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여 수소에너지 산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공단 열배관 및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진파워는 매년 꾸준한 배당을 실시하는 주주 친화적인 업체입니다. 2023년 배당률은 보통 주식 2.9%로 배당금 총액은 약 48억이었습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부족 이슈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원전 정책 관련 종목의 수혜가 예상된 가운데 일진파워는 주식시장에서 소형원전 SMR 관련주, 수소연료전지 관련주,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로 부각되어집니다. 특히 일진파워는 핵융합 핵심 원료인 삼중수소 취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진파워 주봉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올해 에너지 및 전력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시장 주도 섹터에 속한 종목은 아니지만 언제든 이슈로 부각되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차 상승, 1차 하락이 끝나고 2차 상승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매집봉입니다. 세력 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차트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변동 회기선 위로 캔들이 올라선 모습입니다. 보조지표도 보겠습니다. RSI 파란 선이 중심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스토캐스틱에서도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정확한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제 대세 변환 차트, 즉 대변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매집봉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차트에서 이런 부분이 보이면 이거는 세력주가 틀림없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대세 변환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부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121선과 241선을 밑에서 위로 뚫어주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부분은 241선의 하락 각도가 급격합니다. 반면 뒷부분에서 241선은 거의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 전환점은 뒷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일단 거래량 볼벤이 바닥에 붙었다가 떨어진 것이 보입니다.
볼벤 상단을 뚫는 거래량도 보입니다.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최근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볼벤 천정을 뚫는 거래량은 아니지만 이전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확실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61선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주봉과 대변 차트에서 확인한 후 타점을 잡을 때는 이 차트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초 상승 지점부터 매매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골파기 지점은 불변의 매수 타점입니다. 공중부양선이 깨지면 매도합니다. 공중부양선을 뚫고 올라오면 다시 매수합니다. 이후 공중부양선이 깨지지 않았기에 계속 끌고 갑니다. 매도합니다. 중간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됩니다.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61선과 데드라인의 이격이 좁아지는 지점에서 61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매수를 못한 상황이라면 이 지점이 매수 타점이 됩니다.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매수합니다. 이제 여기서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저항 라인이?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이전 상황에서도 저항 라인에서 전전긍긍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 라인을 맞고 내려오면 매도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입니다. 하락세가 시작되면 충분히 기다립니다. 골파기가 등장합니다. 긴장합니다. 반딧대거지와 까누니가 등장합니다. 도지 캔들도 보입니다. 한 타임 더 기다려봅니다. 장대 양봉으로 61선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매수합니다. 다음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것이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갭으로 떠서 한 방에 저항 라인을 뚫어버렸습니다. 이게 돌파입니다. 그 다음날 음봉이 떴지만 공중 부양선이 깨지지 않아 더 버텨봅니다. 다음날 또 갭으로 날아가지만 새로운 저항 라인에서 쭉 밀려버립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돌파 후에 새로운 저항 라인에서 밀린다 싶으면 재빨리 수익 실현하고 빠져야 합니다. 이후 상황을 보면 하락세에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딱 저항 라인에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이후 61선을 뚫고 수면 위로 올라온 후에도 무난하게 상승을 합니다. 이후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지만 저항 라인에서 주가는 줄줄 흘러버립니다. 하지만 잠수 지점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잠수 지점에서 데드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합니다. 기세 좋게 쭉쭉 치고 올라간 주가는 다음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흘러버립니다. 하지만 지지라인의 지지를 받으며 횡보하다가 다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다시 저항 라인에 딱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저항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강력한 매수세로 한 방에 뚫어야 합니다. 깔짝깔짝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월요일 아침 상황을 봐서 단타로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밑으로 밀릴 수도 있고 한 방에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밑으로 밀린다면 반등의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하고 저항 라인을 돌파한다면 매수를 한 후 다음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지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일봉상에서 공중부양선 매매 원칙을 지키며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용해 꾸준히 단주로 매매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숙달이 되면 다른 보조지표에 의지하지 않고도 어떤 차트에서든 매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게다가 이 종목처럼 대세 전환점에 있는 종목이면 더욱 좋습니다. 앞으로 주봉 차트와 대세 변환 차트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실전 매매는 이 61선 차트에서 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최초 상승 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일봉상에서는 잠수 지점입니다. 잠수 지점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이 30분봉을 활용하면 정확히 타점이 나옵니다. 이제 일봉이 아니라 그냥 30분봉으로 매수매도 타점을 잡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공중부양선이 깨지면 매도합니다. 골파기에서 반등할 때 매수합니다. 공중부양선이 깨지면 매도합니다. 골파기에서 반등할 때 매수합니다. 매도합니다. 매수합니다. 다음날 시초에 갭으로 떠서 날아가지만 바로 급락이 나옵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하다면 바로 매도해야 합니다.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박스권이 나옵니다. 박스권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특히 하락 추세에서 박스권이 생기면 더욱 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박스권 매매법은 아직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박스권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박스권이 하락 추세에서 나온 박스권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충분히 떨어진 후 반등하는 자리를 노린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락 추세에서 새로 형성된 박스권입니다. 이후 만일 이 안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등락을 반복한다면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해야 한다면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또한 지지라인이 깨진다면 당분간 이 종목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게 돌파가 나왔을 때 진입을 하면 됩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게 새롭게 형성된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은 상승 추세에서 만들어진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에서는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 혹은 돌파 매매 관점에서는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대 낙폭 지점입니다. 주포놈이 개미를 털기 위해 자전거래로 투매를 유도한 것입니다. 아마 낙주 매매 귀신이라면 지지라인을 지켜주는 것을 보고 주포놈의 의도를 파악한 뒤 이날 종가에 진입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위험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더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제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은 상승 추세에서 만들어진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단주로 매매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코닉 오토메이션은 2차 전지 양극재 품질 자동 검사 분석 장비인 KLAS Laboratory Automation 시스템의 첫 해외 출하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KLAS는 2차 전지의 주재료인 양극재를 협동 로봇을 통해 자동으로 계층립 분석하는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이다. 고순도와 정확성이 중요한 작업에서 작업자 숙련도에 따른 검사 결과의 편차를 최소화해 정확한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코닉 오토메이션은 KLAS를 현재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이엠,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L&F 등 국내 대부분의 양극재 생산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출하되는 KLAS 장비는 헝가리 양극재 생산 공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코닉 오토메이션은 이번 유럽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으로 확대되는 양극재 관련 솔루션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가 핵심인 바이오 및 식품, 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로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혁 코닉 오토메이션 대표는 이번 해외 지역에 첫 적용되는 KLAS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안정성과 정합성을 고도화했다며 향후 글로벌 고객의 수요에 맞춰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사의 주력 사업은 스마트 팩토리이다. 하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 장비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기도 한다. 게다가 2차 전지 양극재 검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쿠팡의 피킹, 소팅 로봇을 납품하는 기업이다. 또한 각 기업의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 양극재 검사 장비 및 로봇 제작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스마트 팩토리와 물류자동화 분야에서의 성장이 기대된다. NH투자증권은 코닉 오토메이션의 올해 매출액을 362억 원, 영업이익을 4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1차 상승 후 길고 긴 1차 하락을 끝내고 2차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틀림없는 매집봉입니다. 세력들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신호이자 전조 현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 장대 양봉이 볼벤 상단을 뚫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대변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세력들이 해먹고 나간 흔적입니다. 저런 거에 당하면 안 됩니다. 주가의 흐름상 부자연스러운 급등은 항시 조심해야 합니다. 이후 바닥권까지 내려온 주가가 저점을 다진 후에 서서히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41선과 121선의 이격이 벌어진 것이 아쉽지만 최근에 두 선을 동시에 뚫어주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대세의 변곡점입니다. 이제 최근 급등 지점과 급락 지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급등을 했다가 거래량이 빠지면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네요. 전형적인 세력 패턴입니다. 급등 후 질질이 패턴입니다. 세력들 중에 창의력 없는 새끼들은
늘 이런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한심한 새끼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비웃음이 나와서. 이제 61선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두 차트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이 차트로 와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최초 상승은 여기입니다. 볼벤 바닥, 골파기 공중부양입니다. 이후 주가는 마치 수면 위를 낮게 날고 있는 제비 한 마리를 연상시킵니다. 수면을 스치듯 날아가며 U자형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가는 우상향 차트입니다. 이제 차트 끝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이 줄을 만큼 줄었습니다. 아직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거래량이 줄었는데 주가는 미세하게 상승했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은 다 나가서 거래량 없이 주가가 상승한 것입니다. 이제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몇 개 그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요걸 좀 연구 중입니다. 상승이 2번, 하락이 2번 나왔습니다. 상승의 각도가 가파라졌습니다. 하락의 각도도 가파라졌습니다. 그럼 다음 상승 각도도 가파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의 파동을 근거로 다음 파동의 각도와 길이를 예측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공부 중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지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데드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합니다. 일봉상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분봉상에서도 조정을 보일 때 저 데드라인이 깨어지지 않으면 반등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데드라인이 일종의 지지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 데드라인이 깨지면 완전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차트 끝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가가 이 데드라인에 딱 걸려 있습니다. 공중부양선도 골파기 지점이 맞습니다. 캔들들이 공중부양선의 지지를 받으며 안착한 모습입니다. 여하튼 이 종목은 이제 대세 변환점에서 본격적인 상승을 하는 중입니다. 상승과 조정의 파동을 어떤 식으로 그려내는지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인 YC캠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모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유리기판은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발열 현상을 줄여주는 신개념의 기판입니다. 올 한 해 이 섹터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여하튼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된 섹터는 모두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언제 어느 섹터가 갑자기 튀어오를지 모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전력, 저발열, 초소형, 초고속 등이 중요 키워드입니다.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HBM 시리즈뿐만 아니라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와 새로운 시스템은 향후 몇 년간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가 될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1년만 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내년 후년을 위해서라도 인공지능 반도체 섹터는 싹 다 공부해놓고 정리해서 관심 종목에 세팅을 해두어야 합니다. 제가 또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목 관리야말로 주식 매매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더 이상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횡보하던 주가가 서서히 상승세를 타더니 이번 주에 급등을 하였습니다. 거래량도 장난이 아닙니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봉상에서 눌림의 자리를 기다리면 됩니다. 대변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차트에서 중요 포인트가 되는 지점을 몇 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가 타점이 됩니다. 변동해기선 위로 캔들이 올라선 지점입니다. 그 다음 타점은 여기입니다. 스토캐스틱 보조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조지표에서 하늘색 웅덩이를 벗어나는 지점입니다. 다음 타점은 여기입니다. 볼벤 바닥과 볼벤 천정을 뚫는 거래량입니다. 다음 타점은 여기입니다. RSI 골든 크로스 지점입니다. 이렇게 주봉상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활용해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단주로 연습을 한다면 이러한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한 주씩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변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대세 변곡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입니다. 두 선을 한 번에 다 뚫어주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황금 타점을 이 대세 변곡점 차트에서 찾아내게 되면 숨도 쉬지 말고 진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 장대 양봉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조금 조정을 보이더라도 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대세의 변곡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잔 파동에 연연하지 않는 큰 흐름의 맥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종목은 신고가 영역에서 고가놀이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월요일에도 장중에 단타꾼들이 엄청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들은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눌림에서 반등할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이 종목은 보시다시피 상승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주식도 올라가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봉에서 보았듯 이 주식은 횡보하다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 급하게 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앞에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에서 저항 라인이라고 해봐야 이 정도입니다. 그 위에 아무런 매물대가 없기에 거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 종목의 가치를 몰랐다가 요즘 인공지능 반도체가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갑자기 시장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하튼 앞으로 이 종목도 파동을 그리며 상승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눌림에서 타점을 잡는 연습을 하기에 딱 좋은 종목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61선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입니다.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역시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공중부양선이 너무 떠버렸지만 스케일에서 가격에 맞추어 놓고 정밀하게 타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만히 보시면 캔들들이 21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21선을 살짝 깨고 반등할 때 타점의 기준으로 삼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대 양봉 뒤에 도지형 캔들들이 뜨면 추가 상승을 예견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매수 타점을 잡는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가 놀이를 하는 구간에서
절대 주린이분들은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돌파 매매에 대해서는 자세히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저항 라인입니다. 장대 양봉 몸통의 끝부분입니다. 그 다음날 장 초반에 이 라인을 깨고 내려오지 않으면 추가 상승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나중에 돌파 매매를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승세가 좋은 종목은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 아주 단순하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한 뒤 이때부터 이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됩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 이 라인이 깨어지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갑니다. 다음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뚜렷하게 보이네요. 파란 선이 지지 라인이고 빨간 선이 저항 라인입니다. 지지 라인이 깨어지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갑니다.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추가 매수합니다. 돌파 후에는 다시 빨간 선이 지지 라인이 됩니다. 조정을 보이더라도 빨간 선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는 것입니다. 차트에서도 정확히 지지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한 후 급등이 나옵니다. 이제 최고점에서 또 지지 라인이 생겼네요. 여기입니다. 차후 이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면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월봉과 대변 차트에서 대세점을 확인한 후 실전에서 타점을 잡을 때는 61선을 활용하자입니다. 물론 일봉에서 타점을 잡기 어려울 때는 30분봉을 활용하면 됩니다. 실전에서 이 순서대로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굿나잇 에브리원.